DP 얘기는 앞부분에 2화까지 얘기할게요. 오늘 라이브가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오늘은 간단하게 하고 나중에 한 번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DP2 너무 크군요. DP2에 실망하셨다는 분들이 아주 많아요. 왜 DP2가 실망스러웠는가 생각을 해보면 일단 DP2가 가지고 있는 연출이나 이런 부분은 DP1 때보다도 좀 발전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조금 더 저는 성숙했다고 생각하고 되게 좋은 부분들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임지섭 대위하고 박범구 중사 이 둘이 이제 만나서 대화하는 장면이 있어요. 스탠드에 앉아가지고 비 내리는데 둘이 막 얘기할 때 그런 부분의 연출들 이런 부분도 되게 좋았고 2화에서 김로리가 잡혀서 이렇게 병원에 누워있는데 안경을 이렇게 포커싱하는 그런 장면들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연출 자체는 되게 훌륭했다. 연출 자체는 나쁘지 않았다.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되게 좋았었고요. 중간중간 나오는 액션 연기도 좋았고 여러 가지 소품들을 활용하는 것이라든지 연출, 표현 이런 것들, 색감 뭐 다 좋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DP1에 비해서 DP2는 자기적이다라는 말씀하시는데 맞습니다. 그러니까 DP1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하이퍼 리얼리즘 같은 리얼리즘의 극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었던. 그래서 정말 DP1을 보면서 맞아 군대가 그렇지 이러면서 봤던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정말 그때 우리가 봤던 조석봉의 이야기라든지 혹은 병장으로 나왔던 황장수, 제가 리뷰에서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살면서 한 번쯤은 황장수 같은 인물을 마주하게 되고 그런 인물을 상대하고 극복하는 걸 배워가면서 우리가 인생에서 위기도 겪고 극복도 하고 성장도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표현들이 되게 좋았습니다. 그리고 일단 DP1에서는 흐름 자체가 이 DP에 발탁된 이등병 안준호가 DP가 돼서 여러 사건을 겪게 되고 탈영한 이 군인들의 사연이 하나하나 등장하게 되면서 군대 내에 있는 부조리라든지 혹은 병사 자체의 문제라든지 혹은 시스템의 문제라든지 사람들 사이의 괴롭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게 잘 표현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와 진짜 재밌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게 되었던 거죠. 그랬었는데 DP 시즌2 1편으로 오면 여기서부터 조금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일단 첫 번째 안준호가 일병이 돼 있어요. 기수열애를 당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전 처음에 기수열애를 당할 때는 저는 뭐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따돌림을 당하는 게 조석봉 일병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 보일러병이 되기도 했고 뭐 이런 건데 요 부분까지는 저는 뭐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 이후로 나온 장면들이 좀 제가 볼 때도 개연성이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부분들이냐면 우선 박범구가 징계를 받는 부분에서 박범구가 이제 굴복하죠. 박범구가 굴복하는 장면 자체는 저는 좋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좀 이상한 게 아니 어떻게 그런 사건이 벌어졌는데 조석봉이 총기를 가지고 이탈하고 특임대가 출동하고 그래서 특임대가 깨지고 이런 일이 있게 됐는데 어떻게 임지섭 대위와 박봉구 중사는 같이 있을 수 있고 함께 일을 하고 이런 상황이 과연 가능한가? 군에서? 이런 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다른 걸 떠나서 오민우 준이 이 정성용 씨가 연기한 그 오민우 준이라는 캐릭터는 저는 굉장히 만화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준이는 좋죠.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했었던 군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항상 얘기하는 준이가 있느냐 없느냐. 준이라는 계급이 과연 있는가? 요걸 갖고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갑론을박을 펼치잖아요. 준이가 있냐? 준이는 없다. 뭐 이런 건데. 근데 이 준이 캐릭터가 표현하려고 했던 것들, 뭐 손주에게 레고 만들어주는 일에는 신경을 쓰면서 또 하는 일 자체는 굉장히 나쁜 짓을 혹은 나쁜 사람 밑에서 일을 깔끔하게 처리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부분에서 오민우가 가지고 있는 거는 이제 악의 평범성을 보여주는 아이히만 같은 그런 인물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죠. 하지만 그 전투력은 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다 라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좀 아쉬움이 있다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서은 얘기하는 거죠. 그 김지연 배우가 맡은 서은 중령, 그 서은 중령이 너무 예쁘다 이런 건데 그거는 저는 동의하진 않아요. 왜냐면 그렇게 따지면은 일단 안준호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DP1에서부터 나왔던 얘기잖아요. 이 DP1의 이 줄거리라든지 상황이라든지 이런 건 굉장히 리얼한데 군대에서 안준호 같은 애는 없다. 그런 외모의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 정해인 같은 사람을 군에서 볼 수는 없다. 이게 이제 핵심인 거죠. 그래서 서은중령이 너무 예쁘다는 거는 동의합니다만, 너무 예쁘고 아름답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걸로 이제 뭐 너무 개연성이 없다 이렇게 말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개연성 부분에 문제가 생겼던 게 이제 김루리 얘기로 시작한 건데, 그러니까 스토리 전개로는 이해는 합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1편에서 김루리가 총기를 난사하는 장면으로 끝났기 때문에 시즌2에서 김루리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는 좋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김루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억눌림을 표현하는 것도 저는 좋았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김루리가 탈영을 하고 나서, 죽이고 나서 이제 김루리 엄마가 하는 고깃집, 그 고깃집에 유가족들이 몰려들고 그 유가족들이 몰려들어서 죽은 우리 아들 얘기를 막 하는 장면, 그 죽은 아들 얘기를 하는데 이제 거기서 루리 엄마가 나와서 이제 그 유가족들이랑 마주하는 장면은 저는 처음에는 와 너무 좋다, 이건 너무 훌륭한데?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거기서 전달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굉장히 명확하잖아요. 그러니까 유가족들은 어쨌든 정말 내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나의 아들이 군대에서 총기 난사를 당해서 사망을 해서 죽었으니까 그 심정을 어디다가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제 루리 엄마 입장에서는 아니 우리 아들은 그동안에 그렇게 괴롭힘 당하고 말도 못하고 그래서 견디지 못하고, 물론 김루리가 잘못했지만, 잘못이 더 크지만 그 부분에서 루리 엄마가 일반적인 작품 같지 않은 표현을 했을 때 전 되게 좋았거든요. 저는 만약에 그 유가족 엄마들이 오고 루리 엄마가 나오자마자 멘탈이 무너져 내리면서 막 무릎 꿇고 엉엉 울면서 잘못했다고 했다면 저는 영화가 그렇게 좋지 않았다고 생각할 거예요, DP가. 근데 거기서 루리 엄마는 굉장히 인간적인 면모를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정말 너무 좋았다. 제가 DP2에서 최고 장면은 바로 거기다. 그런데 이제 이 이후부터 뭔가 삐끄덕거리기 시작합니다. 서은중령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이 서은중령은 처음에는 악당처럼 보여요. 그리고 악당이었고요. 김루리에 대해서 프레임 짜가지고 몰아가는 장면들 리얼했습니다. 애니메이션 보는 오타쿠다 이거죠. 애니메이션 보는 오타쿠는 나쁘다, 이런 세간의 시선, 이게 뭐냐면 굉장히 잘못된 거 아닙니까? 애니메이션 보는 오타쿠이기 때문에 그 애니메이션, 잔혹한 애니메이션에 영향을 받아서 총기 난사를 하게 됐다라고 하는 그런 말 같지도 않은 이야기를 펼치잖아요. 그리고 서은중령은 실제로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야기가 대중들에게 먹힐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부분, 이런 부분이 저는 굉장히 리얼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제가 오타쿠라서 오타쿠 편을 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게 아니야. 그런 건 아니야. 그렇다고 제가 뭐 오타쿠가 아니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맞는데 나는 이제 같은 진영에 있다고 해서 오타쿠를 대변하거나 그분들의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이 사회적 시선이 굉장히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 말이 나와서 하는 얘기인데 얼마나 건전하냐고. 우리들은 굉장히 건전하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집에서 애니메이션 보는 게 뭐 영화 보고 드라마 보는 게 뭐가 잘못됐어. 나가서 막 이상한 데 다니고 이런 게 이상한 거지. 걔네 애니메이션 얼마나 좋아요. 애니메이션에는 정말 우리의 환상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판타지가. 우리가 꿈꿔왔던 세계를, 카메라에는 담을 수 없는 것들을 어떤 애니메이션이라고 하는 기법을 통해서 우리의 상상의 나래를 펼쳐내는 세계가 있고, 그 세계에서 움직이는 그런 이 데포르메가 진행된 이런 캐릭터들을 보면서 나와 이제 일체감을 느끼는, 그러면서 뭔가 어떤 깊은 감동과 깨달음의 세계로 이끌어주는 게 바로 이런 애니메이션이라고 하는 아주 아름다운 그런 거 아닙니까? 정말 화가 나네요. 이런 훌륭한 작품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게 굉장히 화가 나고, 게임도 마찬가지입니다. 게임이 뭐가 어때서? 무슨 뭐 100분 토론에 나와가지고 게임이 뭐 잘못됐네 이런 얘기를 저는 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게임은 여러분, 애니메이션이 예술이라는 거 인정하시죠? 애니메이션이 예술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일단 제 앞으로 와서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되고요. 그리고 게임도 굉장히 발전한 예술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게임은 누가 뭐라고 해도 예술의 영역에 있어요. 근데 좀 약간 지금까지 하는 다른 어떤 산업적인 형태의 예술인 거지,
거기에는 이제 어떤 문학과 여러 가지 공학, 뭐 수학, 미술과 모든 어떤 기술적인 가장 현대적인 예술의 형태가 또 게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그런 걸 인정하고 가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김루리는 건전했다. 그리고 오타쿠들은 건전하다. 오타쿠들은 절대로 나쁜 짓을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연결고리가 없다는 거 이해하시죠? 연결고리가 없다. 집에서 책 읽는 거하고 애니메이션 보는 거는 비슷한 것이다. 비슷하다. 뭐 게임을 하고 영화를 보고 얼마나 건전해요. 문화생활, 건전한 문화생활인 거야. 근데 그 문화생활을 한다는 이유로 뭔가 이런 시도를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하려고 한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는 정말 우리의 위대한 애니메이션의 세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게임의 세계와 나중에 얘기하고, 아무튼 그런 부분에서 오타쿠들을, 이 건전한 행동을 하는 오타쿠들을 잘못된 프레임을 씌워서 마치 애니메이션을 보는 애들에 대한 어떤 혐오, 나와 다른 것에 대한 어떤 혐오, 이런 것들을 갖고서 가게 되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리얼했다는 거죠. 생라면도 비슷한 것이다. 그렇죠. 생라면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생라면이 뭐가 문제가 있느냐? 내가 이 라면을 물을 부어서 끓여 먹든, 여기에 뭐 치즈나 계란을 넣어서 먹든, 아니면은 애니메이션을 얼른 보고, 애니메이션이 아니라 영화나 이런 걸 얼른 보고 싶어서 부셔서 얼른 먹든 내 문제가 아니겠느냐. 왜 생라면을 먹는다는 이유로 이런 프레임을 짜서 오타쿠는 생라면을 습 하면서 먹는다는 이런 프레임을 만들어가지고 이미지를 씌우는 이런 거는 잘못됐다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잘못이다.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 생라면을 먹는 것도 이제 존중받아야 된다. 다만 그럴 수는 있겠죠. 너무 짜니까, 나트륨의 문제 때문에 너의 건강을 위해서 그랬다고 한다면 그거는 받아줄 수 있다. 흥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조금도 흥분하지 않았어요. 저는 조금도 흥분하지 않았고 DP2 얘기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김루리가 그래서 서운 중령이 나타나서 김루리에게 그런 말도 안 되는 프레임 씌우기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임지섭 대위가 애니메이션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네가 프레임을 그렇게 짜는 거잖아, 이렇게 가는 부분이 좀 굉장히 좋았어요. 그 부분까지는 좋았는데, 이게 뭐냐면 너무 공교로우면은, 너무 우연히 과하면 우리는 작품의 완성도를 의심하게 돼요. 임지섭 대위랑 하필이면 서운 중령이랑 부부 사이였다. 임지섭이 전 남편이었다. 그래서 둘이 막 반말하고 막 대화 나누고 이런 부분을 보면서 이렇게까지? 왜 이렇게 줄거리가 유치해졌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이고요. 다음으로 가자면 김루리가 총기 난사를 하는 거, 그리고 도망치는 거, 이거는 실제로 있었던 굉장히 가슴 아픈 사건이지만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임병장 사건이잖아요. 그죠? 임병장 사건을 갖고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때가 또 하필이면 군대 내에서의 어떤 폭력, 그리고 관심사병 문제, 관심사병이 요즘 관심병사라고 하나요? 아무튼 그런 부분의 문제. 그래서 그때 막 참으면 윤회병처럼 비참하게 처형을 받는 것이고, 참지 않으면은 임병장이 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이제 김루리가 기관총을 난사했어요. K2 수총을 난사를 했어. 그래서 사람들이 죽었어요. 자기 그 전우들, 아무튼 생활관 안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죽이고 본인은 달아났습니다. 근데 여기서부터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문제냐면, 김루리가 난사를 하는 것까지 이해가 돼. 그 중간에도 얘기가 나와요. 너 탐 반납 안 했어? 뭐 이런 부분에서 얘기는 되는데, 근데 여기서 쐈단 말이에요. 쏘고서 문제는 도망을 갔다는 겁니다. 저는 여기서 어떻게가 나오지 않을 수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DP가 만약에 원을 만들었을 때 그 컨디션이었다면 김루리가 어떻게 도망갔는지를 표현을 했어야 됐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이게 우리가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생각해도 밤에 생활관에서 쐈어. 엄청 큰 총소리가 막 아시잖아요. 그렇게 나고서 얘가 이를 저지르고 도망을 친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얘는 일단은 무장을 했습니다. K2 소총을 들고 수류탄까지 메고 완전 군장한 상태로, 무장한 상태로 도망을 간다? 어떻게 도망을 갔지? 어디로? 도망갈 루트를 미리 생각하고 있었던 것인가? 그러면 말이 돼요. 김루리가 그 전에 사전에 내가 이러한 루트로 도망가게 된다면은 어떤 일을 저지르더라도 도망을 갈 수 있다. 군 내에서, 부대 병영 내에서 경계가 굉장히 약하다.
그래서 거기로 도망가면 된다는 것을 김루리가 사전에 알고 있었다거나 아니면은 김루리를 놓칠 정도로 군부대의 어떤 경계태세가 굉장히 아주 빈약하고 아주 허술하다는 것을 영화적으로 보여줘야 했어요. 도망간 과정을 보여줘야 된다고요. 그리고 도망가고 나서 주변 부대들의 눈을 다 피해가지고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왔다고 쳐요. 그러면 김루리가 어디로 갈지 너무 뻔하잖아. 엄마한테 갈 거라는 걸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 그러면 루트가 나오지 않습니까? 김루리가 뭐 날아가는 것도 아니고 자기 차량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땅으로 이렇게 파고 땅굴을 파서 가는 것도 아닌데 그러면은 대중교통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 자기 집까지 이동할 거라는 게 너무나도 명확한데 그거를 중간에 사전에 그 김루리를 잡질 못한다? 이 말이 안 되잖아. 그리고 걔는 누가 봐도 수상해요. 군인인데 K2 수총 들고 수류탄하고 여기는 실탄 있고 여기는 수류탄을 메고 혼자서 군인이 혼자서 무장한 상태로 길을 걸어 다니는데 우리나라의 남자들이 대부분 다 군필인데 그거를 보고서 야, 저 군인은 용감하게 길에서 혼자 총을 차고 다니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어딨냐고. 누가 봐도 수상하고 이거는 발견했다는 전화가 국방부 콜이 불이 났을 겁니다. 국방부 콜, 경찰 콜이 불이 나는 거야. 김루리가 어떻게 도망쳤는지 보여주지 않았는데 집까지 한 번을 안 걸리고 김루리가 와요. 김루리가 집까지 한 번도 안 걸리고 오고 중간에 막 개인 방송을 하고 천식 때문에 콜록콜록 하고 다녀. 걔가 천식이 있다는 사실도 군에서 모를 리가 없어. 그리고 그렇게 천식이 심한 애가 군대는 어떻게 간 거야? 아, 난 그것도 이상해. 아니, 그렇게 천식이 심한데 어떻게 군대를 갔지? 김루리는 캐릭터가 좀 이상해. 너무 뚱뚱해요. 배우님에게는 죄송합니다. 배우님에게는 죄송합니다. 캐릭터를 얘기하는 겁니다. 저도 같이 뚱뚱한 사람으로서 죄송합니다. 너무 살이 많아서 이 정도면은 사실은 공익으로 빠져야 된다고요. 요즘 공익 아닌가? 사회복무원인가? 아무튼 4급이라고. 아, 그 시절이 아마 없었나? 신장 체중으로 인한 4급이 없었던 시절이었다면 말이 되는데 일단은 그래도 일단 무조건 3급보다 많을 거 아니에요. 3, 4급일 거 아니에요. 그리고 천식이잖아. 천식이면은 그 정도 천식이면은 그런 친구들이 군 생활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좀 약간 뭐 그건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현역 복무하기에는 굉장히 낮은 스펙이에요. 그러니까 신체 스펙이 천식을 앓고 있고 그 정도의 어떤 덩치면은 그러니까 군대에서는 보기가 어렵죠. 아슬아슬하게 다 천식도 있는데 뭐 그럴 수는 있겠지. 천식이 있는데 신검할 때 얘기를 안 했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했을 수 있겠는데 라이브 방송에서 천식이 있는 애가 막 기침하고 다니는데 그거를 사람들이 발견하지 못한다. 그리고 그 천식 있는 친구가 약국에서 대놓고 천식약 있어요? 이래서 천식약을 사는 장면이 나오는데 천식약은 뭘로 샀느냐? 그러면 나라사랑 카드로 천식약 있어요? 카드 여기요? 이래서 나라사랑 카드로 긁었는데 군대에서 그걸 모른다? 아, 좀 여러모로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김루리가 어디서 뭐 현금을 마련하는 거라도 좀 보여주든지 요즘 누가 군인에게 현금을 지급하냐고. 나라사랑 카드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김루리의 탈영 과정, 엄마 집까지 아무에게도 걸리지 않고 왔다는 그런 과정들이 이 작품의 퀄리티를 확 떨어뜨리고 있다. 그 다음에 한오열 병장의 등장은 너무 반갑고 너무 좋은 거잖아요. 근데 그 한오열 병장이 말을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됐어요. 이거는 꾀병처럼 볼 수는 없잖아요. PTSD라고 봐야 되는데 그러면 그 정도로 심각한 PTSD를 앓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도 마치 조석봉 때와 비슷한 상황이 연출되니까 숨을 잘 못 쉬어가지고 앞으로 막 쓰러지는데 쓰러질 정도의 상황인데 애를 다시 DP로 불러가지고 자 다시 너는 DP 조장해. 그래가지고 자 김루리를 잡아와. 무장하고 도망친 저 군인을 너네 DP조가 무사히 잡아와라. 너 거기서 이게 뭔 소리야? 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런 부분에서 참 안타깝다.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아무리 뭐 두 주인공이 활약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되냐는 거예요. 그것도 너무 그랬고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안준호의 하극상 장면도 저는 별로 좋게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안준호의 하극상 장면은 이게 있을 수 있거든요. 뭐 여러분들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가능합니다. 왜냐면 후임이라고는 해도 너무 이렇게 전투력이 높고 이러면은 뭐 하극상 할 수도 있죠. 뭐 내가 뭐 영창갈 각오하고 한다고 하면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그렇게 대놓고 선임이 둘이나 있었고 거기가 간부도 막 오고 막
사람들 많이 다니는 그런 데인데 거기에서 안준호가 아무리 화가 나는 상황이 있다고 해도 주먹을 때린 건 아니지만 폭력을 휘두른다? 굳이 그 장면이 있을 필요가 있느냐? 그 장면이 안준호의 무엇을 표현하는 것이냐? 라는 부분에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된다. 그런 거고요. 그 외에 이제 박범구하고 임지섭이 오민우 준이를 의심해가지고 거기가 국방부인데 그죠? 둘이 몰래 따라가가지고 침투를 하는 부분은 잘 모르겠지만 제가 뭐 군 간부인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해가 안 된다. 있을 수 없는 일인 것 같다. 국방부 내 출입이 불가능한 지역에 컴퓨터가 있는데 그걸 보고 비밀번호가 뭘까요? 비밀번호가 뭘까요? 이런 부분들도 저는 굉장히 현실적이지 않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저는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부대의 병사가 상급병을 때려서 영창에 가는 일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장면을 넣는 것이 안준호라는 캐릭터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는 부분에서 회의감이 든다는 거예요. 그 부분이 좀 아쉬웠다. 그리고 오민우 준이의 사무실에 들어가는 것도 너무 아쉬웠다. 이런 부분이 전반적으로 아쉬웠다. 그 다음에 이제 김누리를 잡지 못한 것도 아쉬웠다. 그리고 김누리가 마지막에 이제 엄마 집에 나타나서 인지를 잡고 그냥 나타나잖아. 그러니까 그 장면도 진짜 말이 안 돼. 인지를 잡고 수류탄을 들고 그냥 나타나. 얘는 뭐해요? 무슨 존 윅이야? 아니 어떻게 그 상황에서 모든 그 근처의 병력들이 김누리가 여기 올 거라는 걸 알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인질을 하나 딱 잡고, 인질도 군인이거나 수사관일 거 아니야. 그 사람을 잡고서 무력하게 그를 이끌고 나타나서 수류탄을 들고서 모두를 협박하는 그런 장면에서 김누리를 뭐 오타쿠 뭐 애니메이션 봐서 뭐 잔혹한 그런 걸 본 사람으로 만들더니 지금은 애가 움직이는 게 뭐 존 윅이나 제이슨 본인데 이단 헌트잖아요. 이거를 좀 납득할 수가 없다. 이런 장면에서 좀 아쉬움이 있었다. 그런 좀 세세한 장면들이 아쉬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뭐 말씀하셨지만 김누리가 과도한 인질극을 벌일 때 감정선도 저는 솔직히 와닿진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엄마가 걱정돼서 온다는 거는 당연한 거지만 감정이 그렇게 계속해서 고조되기만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김누리가 사람을 죽였어. 사람을 죽이고 어떻게든 탈영을 해서 혼자 되는 시간이 있었을 거야. 라이브 방송도 켜고. 근데 거기서 계속해서 김누리는 감정이 올라가기만 하지 감정이 내려가지가 않아. 그래서 전 그 부분도 좀 아쉬웠어요. 김누리가 혼자 있을 때는 좀 차분해지고 냉정해지고 자신을 돌아보고 막 타들어가는 이런 속을 느끼고 이런 장면들도 필요했는데 김누리는 그런 게 없어. 그런 게 없이 그냥 계속 화가 나고 감정이 극단적으로 가서 그냥 빵 터지는, 여기까지만 하려고 하니까 김누리의 행동이 오히려 더 어떤 설득력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 설득력을 주지 못하는 부분들이. 그 다음에 김누리를 포위하고 있는 장면들, 총을 들고 포위하고 있는 장면들도 좀 아쉬웠고, 저격수가 노리고 있는 부분들이라든지 뭐 그 부분에서 발포 명령을 내리느냐 마느냐에서 책임을 피하는 준장의 모습도 전반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약간 좀 감정적이에요. 이 DP2는 1화, 2화만 봐도 좀 많이 감정적이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전개 자체도 좀 느렸고, 한우열 병장이 말을 하지 못하게 된 것은 저는 전개상은 필요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한우열이 받았을 충격과 PTSD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김누리를 보면서 내가 어느 정도 도움을 줄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오는 것까지는 좋았어요. 그리고 중간에 이제 내가 뭘 할 수 있는데 라는 부분에서 그가 가지고 있는 딜레마를 보여주는 거는 좋았지만, 한우열이라는 캐릭터가 표현되고 설명하고 그리고 구교환이라는 배우가 표현한 한우열은 좋았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DP조인 한우열이 안준호랑 둘이서 문을 닫고 저항을 한다. 요 장면도 납득하기는 어렵습니다. 더 이해가 안 되는 거는 포위를 하는 건 좋아요. 그래요. 뭐 포위를 하는 거는, 김누리를 포위하는 거는 좋은데 왜 이렇게 가까이서 포위하는 거야? 총은 멀리 나갈 수 있다고. 왜 그렇게 가까이서 둘러싸 있는 거야? 저 그거 보면서 저 지휘관 지휘관 미쳤나? 이런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수류탄을 들고 있잖아. 수류탄을 들고서 인지를 잡고 있는데 병력을 그렇게 둘러싸게 하면은
저만 이상한 걸까요? 멀리서 이렇게 있어도 될 텐데 굳이 그렇게 가까이 이렇게 가서 가까이 몇 발자국 가면 닿는 거리까지 가가지고 너는 포위 당했다 이런 연출을 할 필요가 있었나? 그냥 다 죽자는 건가? 걔가 정말 수류탄을 뽑으면 다 죽는 상황이었는데 이게 왜 어떻게 극적인 연출을 하기 위해서 그런 표현을 한 거는 좋았지만 알겠지만 이해는 되지만 그게 나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된다고요. 상식적으로. 그리고 나서 이제 물론 어머니가 처리하는 장면은 과해요. 과한데 뭐 어쨌든 흐름상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흐름상. 하지만 여전히 과하긴 과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TP2는 기대한 만큼은 아니에요. 지나치게 자기적인 장면을 만들어내면서 문제가 있었다. 뭐 준장의 어떤 그 혼자서 독단적으로 모든 걸 선택하고 표현하는 이런 부분들의 문제도 있는데 그거는 뭐 다음에 좀 더 자세하게 이제 3, 4, 5편 얘기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DP 1편, 2편 리뷰 1편, 2편 리뷰를 하자면 1편, 2편은 많이 아쉬웠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했던 DP는 아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진짜 기대를 많이 했는데 여러분들도 DP 기대를 많이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서 좀 아까움이 있었어요. 오히려 DP2로 가게 되면은 조금 더 스토리라인을 좀 더 공들여서 만들고 그리고 DP1처럼 좀 재밌는 에피소드들을 많이 표현했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 라이브 일정 대략 말해주세요. 다음 라이브 내일이나 모레가 될 것 같은데 그 커뮤니티에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라이브 자주 할 테니까 여러분 이제는 라이브 자주 하고 라이브로 이렇게 리뷰도 많이 하도록 하고 라이브 컨텐츠를 조금 더 준비를 하려고 해요. DP랑 밀수 이야기 외에도 뭐 영화계 이야기라든지 혹은 뭐 문화적인 애니메이션이나 뭐 만화나 이런 것들도 좀 얘기해서 물론 이제 만화 이런 거는 좀 다른 쪽에 업로드를 하겠지만 어쨌든 이런 식의 뭐 드라마 얘기, 영화 얘기 하는 컨텐츠를 많이 하겠습니다.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라이브를 통해서 제가 제작하는 영화 관련된 이야기도 많이 해드릴 테니까 그리고 영화에 대해서도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 라이브를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러면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해요 여러분. 안녕.